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이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송윤선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뇌동맥류를 중심으로 영상 자료를 쭉 만들어 왔는데요. 다른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보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뇌동정맥 기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저희 팀의 송윤선 교수와 같이 담아 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련의 뇌혈관 질환들이 어느 하나 덜 중요한 질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은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뇌동정맥 기형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말 그대로 뇌 실질에 있는 동맥하고 정맥에 발생한 기형혈관 병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잘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병변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인 MRI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분은 환자분의 브레인 MRI인데요. 그 아래쪽에 병변이 없는 부위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이게 정상적인 뇌 실질의 형태입니다. 피질하고 백질하고 그 사이에 지금 눈에 보이는 큰 혈관들도 있고 일부 아주 작은 혈관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점이 보이는 듯이도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혈관들은 왜 MRI에 안 보이죠? 근데 병변이 있는 부위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마치 털실을 이렇게 뭉쳐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병변이 보이죠? 저게 그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컴팩트하게 이렇게 병변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적인 모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MRI에 새까맣게 이렇게 튜블처럼도 생기고 점처럼도 생기고 한 게 혈관들이 꽉 모여 있는 것이 지금 딱 단층으로 잘려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대표적인 뇌동정맥 기형의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그런 병변인데요. 이 모식도를 보면 아주 이 병변이 어떤 병변인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아까 요 혈관 있죠?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눈에 보이는 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동맥과 정맥은 모세혈관이라는 걸 거쳐서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그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 바로 뇌 실질이 있는 곳이죠. 그 뇌 실질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식도도 사실은 굉장히 모세혈관을 크게 확대해 놓고 샘플하게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뇌동정맥 병변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과형성된 혈관 덩어리와 같은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마치 이 모세혈관이 커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작은 동맥과 이 작은 정맥 사이에 비정상적인 커넥션이 생겨요. 연결성이 생기면서 혈류가 빨라지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정상적이던 혈관들도 또 끌려 들어오면서 또 점점점 이렇게 혈관이 과증식하는 형태로 생기는 병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타임 포인트에서 보면은요, 이것처럼 아주 잘 형성된 구불구불한 혈관 덩어리처럼 보이니까 기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피부조차도 굉장히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환자분이 이제 사후 후에 동맥에다가 빨간색 레진을 이렇게 주입을 한 다음에 혈관만 본 그런 사진이 되거든요. 큰 동맥, 작은 동맥, 모세혈관들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뇌 부분을 스키마로 다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뇌 동맥이고요. 뇌의 고랑하고 이랑을 따라서 이렇게 그 뇌 동맥들이 보이는데 저걸 피질 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랑 대응되는 피질 정맥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작은 혈관들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요 혈관들이 존재하는 그 부위를, 뇌 실질 부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은 뇌의 피질 부분을 지금 저기 바가 1mm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죠. 지금 저기에 지주처럼 보이는 저 혈관 있죠. 저게
새 동맥하고 새 정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지금 망사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게 바로 모세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들이 막 얽히고 설키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아테리올과 베뉴 사이에 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어떤 어브노멀한 커넥션이 생겼거나, 아니면 모세혈관 짧은 곳에 커넥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유체는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혈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흐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맥에서 정맥으로 쉽게 혈류가 형성이 될 것이고, 한번 그런 게 생기면 주변에 이런 비정상적인 그 연결이 생길 수 있는 소민이 있는 혈관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작은 그 연결성이 있던 것이 점점 주변으로 그 소인이 있는 영역을 다 비정상적인 혈관으로 채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이처럼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시킨 모식도인데요. 아래쪽에 동맥이 있고,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정맥이죠.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혈관 덩어리로 대치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혈관 덩어리로 대치된 그거를 우리가 나이두스, 우리말로 하면 뭐 혈관 병변 핵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가 주 병변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동맥, 지금 빨갛게 표시된 그 혈관, 그거를 비정상적인 동정맥 기형 혈관을 먹여 살리는 영양동맥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 정맥 쪽 여기를 우리가 유출정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뇌혈관 동정맥 기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기본 구조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컴팩트한 혈관 덩어리, 핵, 그죠? 나이두스, 그리고 영양동맥, 유출정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아까 보셨던 그 환자의 전체 MRI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동맥이 들어와가지고 나이두스를 만들고, 그리고 유출되는 정맥까지도 MRI에서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죠. 이게 지금 이 환자분의 병변 쪽 내경동맥 혈관 조형 사진이 되겠는데요. 커진 피질 동맥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섭식 영양동맥인데 기형 혈관 나이두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혈관 하나가 또 끌려오는 게 보이죠. 이것처럼 아주 컴팩트하게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를 지금 보여주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유출 정맥이 차기 시작하죠. 위쪽으로 차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정상적인 뇌실질 부분의 동맥이 차는 것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뇌 부분과 혈관 기형이 있는 부분의 그런 큰 대비되는 차이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출 정맥이 지금 굉장히 빨리 차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신 그 옆쪽에 정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동맥만 보이죠. 뇌실질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할 때 이미 기형혈관은 벌써 다 유출이 다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이러면서 정상적인 뇌조직은 이제 정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그 혈류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뇌실질보다 정맥이 빨리 찬다. 그게 이제 기형혈관을 가진 경우에 이제 큰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임상적인 문제점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예는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보이는 혈관의 이상 소견보다 점잖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아주 작은 혈관 기형에서 볼 수 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 대부분 아주 복잡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죠? 예. 사실 이 경우도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병변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정맥 기형이잖아요. 근데 이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 왜 혈관 조영술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는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원뿔 모양으로 지금 그려진, 빨갛게 그려진 저거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비정상적인
동정맥 기형의 핵 부분입니다. 나이드스 부분인데 지금 이미 제법 크기가 커진 거죠. 근데 크기가 커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죠. 혈류가 더 증가하게 되고 혈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맥도 커지게 되겠죠. 예. 혈류가 많아지고 네. 증가된 혈류를 또 유출해야 되는 정맥도 혈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혈관이 커지게 되고 커지면서 또 이게 구불구불해져요. 혈류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또 주머니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데도 생기고 이제 이런 2차적인 변화가 일단 생기는데요.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요 병변 주변에 있는 원래는 정상적인 혈관들이 새롭게 또 혈관들을 만들어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 거기가 혈관이 확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연결이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대부분은 정상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저게. 근데 지금 이것처럼 비정상적인 그런 혈류, 증가된 혈류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끌려오면서 혈류가 증가되니까 저것처럼 마치 또 두 번째 동맥 기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있던 거거든요. 근데 커지니까 혈관 조형을 해보면은 정신없이 보이게 되고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깊은 쪽에서도 또 혈관을 또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런 소견까지 있으면 판독을 할 때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사실은 알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은 그걸 또 세심하게 뜯어보고 혈류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도 보고 또 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 케이스 한번 보시면은요, 오른쪽 그 측두엽 안쪽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많죠. 예, 이것만 딱 보면은, 굉장히 큰 기형 혈관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오른쪽 내경동맥, 지금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은, 아까 처음 케이스와 비교해보면, 일단, 나이드스라고 생각되는 게, 마진이 잘 안 그려지죠. 예, 그래서, ill-defined margin,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커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지금 보이는 영양 섭식 동맥 자체가 여러 개죠. 네. 굉장히 수효가 많고, 또 나이드스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이드스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더 어지러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유출 정맥이 굉장히 커져 있으면서 구불구불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유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소개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또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위치를 다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본 건데요. 피질 표면에 있냐, 백질을 침범까지 했냐, 그리고 뇌실 근처까지 왔냐, 그리고 뇌간이나 소뇌 쪽에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예,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점에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뇌동정맥 기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기형이라는 표현도 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니까 기형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관 자체는 혈류만 빨라져 있는 혈관 덩어리니까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근데 문제는 혈류가 한번 빨라지면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 혈관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혈류 스트레스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더 혈관이 굵어지고 구불구불해지고 그러다가 약한 부위에서는 그게 결국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은 동맥 쪽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핵이라 그랬죠. 나이드스 안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정맥 쪽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외상이나 이런 거 없이 젊은 사람한테 가장 흔한 뇌출혈의 원인이 뇌동정맥 기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 반수 정도에서 출혈 때문에 발견이 되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 이제 혈류가 굉장히 빨라지면 소위 말하는 썸프 이펙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주변에 있는 정상 혈액순환도 이렇게 끌고 들어와 버려요.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뇌 피질이나 이런 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힘이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혈관성 두통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무증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이와 같이 해서 오늘 서론격에 해당되는 뇌동정맥 기형이 어떤 질환인지 대략적인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제 말씀만 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예. 우리 송 선생님이 조금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